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지금은 추석 명절이죠. 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래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정치는. 대한민국이 비상시국입니다. 지금 이재명의 그 간교한 그 웃음 속에 벌써 준비되고 있는 게 섀도우 캐비넷, 미리 예비내각 명단까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시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번째, 그들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 광란, 과거에 그것을 떠올리면 과거에 이 광우병 때 촛불 광란과 더 한참 나간 진보된 아주 발전된 소위 말해서 이 정부 탄핵, 소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봉기, 민중 봉기를 획책하는 극좌파들의 전체적 봉기, 이거를 민중 봉기로 치부해서 국가를 무너뜨리고 탄핵을 시키고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조기 선거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자 하는 그런 막판의 막잠 게임까지 지금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탄핵 12인회를 만들었습니까? 그 탄핵 12인회는 거기 통진당, 후신, 민주당, 진보당까지 들어 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짜 있는 멤버들입니다. 12명, 민주당 등등등등 해가지고 개혁신당은 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진보당이 들어 있습니다. 조국당 뭐 등등. 비상시국이죠. 그리고 캐비넷도 섀도우 캐비넷을 짜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마치 자기네가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10월 말경에 내려질 1심 선고, 이재명에 대한 선고, 유죄 선고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유죄 선고에 대해서 반란 성향의 민중 봉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재명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짓을 지금 혹시 획책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이 통찰력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지점이다. 이재명과 조국이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퇴로. 그리고 원래부터 기획을 했던 거는 대통령 탄핵을 기획했는데 정상적으로는 되질 못해서 여태까지 하질 못했는데 이번에는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하여튼 총봉기해서 무너뜨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계엄령 준비서를 퍼뜨려서 그걸 지속적으로 아닌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퍼뜨려서 만약에 군사계엄령에 희석을 시킴으로써 국민들이 하여금 놀라지 않도록 하고 자기들에게 흡수되도록 해서 이 소위 군사계엄령을 물카로 만들려는 그러한 수작을 미리부터 붙인 겁니다. 군사계엄령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걸 끌어들인 이유는, 그걸 공론화시킨 이유는 그들의 바로 그런 음흉한 흉계 때문에 그렇게 물섞기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군을 이간을 붙여서 군에게 소위 말해서 그들의 경고성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 내부에 소위 교란을 바라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이들의 그 뜻은 잘 압니다. 거기다가 의료 문제에 대해서 의료 개혁을 의료 대란이라고 명명하고 그것을 한동훈과 함께 소위 의정협의체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제로는 내놓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의제로 내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동훈이가 의정협의를 하자고 야당을 끌어들이고 또 함께 가자, 협의하자 그랬을까요? 그게 진정한 한동훈의 입장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선 정부하고 함께 정부하고 조율하고 정부하고 대통령과 조율하고 대통령과 뜻을 맞추고 해야 되는 것이
한동훈의 정상적인 원외의 대표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그는 장악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국민들이 많이 확산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쪽에 중도 쪽으로 가야 되겠다. 중수청을 향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혹시 이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무력화가 된다. 무력화가 되면 그때 여당 대표로서 자기가 나가서 자기가 부상될 수 있는 기회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와 같은 계엄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또 섀도우 캐비넷 예비내각까지 지시를 하고 이재명이가 예비내각 명단을 뽑아라 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소위 민주연구원장을 그쪽으로 보내고 아주 핵심, 자기의 밑에 핵심, 또 자기가 인재영입위원장이 되고 또 이렇게 김민석이가 그쪽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하면서 섀도우 캐비넷을 지금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10월 말에 민중봉기 플러스 극좌파들 선동이 극대화시켜서 소위 말해서 광란, 촛불 광란의 추억을 지금 소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감이 안 가십니까? 지금 국민들은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제 말하면 벌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뭐 몇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9월 이제 20일 날 그래서 9월 30일 날 10월 초에 틀림없이 선고가 나옵니다. 위증교사 혐의 빼도 박도 못하는 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증이라는 거 빼박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바로 그거. 선거법도 그렇고요. 비록 김동연이가 좌파이고 이재명한테 계속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지금 배석 판사가 있습니다. 배석 판사들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극좌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석 판사들은. 이 극좌파는 김동현입니다. 그러나 그도 판사의 명운을 걸고 혹시 압니까? 법정 구속을 주도할 줄 압니까? 그렇다면 그는 소생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판사로서 소생합니다. 사법부를 살립니다. 그러나 과연 김동연 그럴까요? 그러나 요즘은 N분지 1로 배석 판사가 둘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의 배석 판사와 이 배석 판사들이 10년 이상의 다 경력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아직까지 국제인권법이나 또는 좌파라는 흔적들이 없는 판사이기 때문에 아주 상당한 법과 원칙에 의해서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 아니고 100%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구속을 시키느냐? 원칙은 법정 구속해야 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상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구속을 시켜야 되죠. 이 범죄 혐의자 이재명 아닙니까? 4개의 혐의에다가 11개의 혐의에다가 4개 건수에다가 지금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지금 갈 길은 조국이가 어차피 이제 대법원에서 선고만 나오면 바로 구속됩니다. 1심, 2심에서 다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그러면 꼬딱없이 포승줄에 묶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방지하는 방법이 뭘까 해서 둘이 투합한 게 지금 이 야단하는 게 바로 예비 내각이며 뭐며 하는 게 이게 그냥 범상치가 않다.
그리고 촛불 광란 준비 다 하고 있다.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탄핵 준비도 지금 원래부터 준비돼서 지금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핵 12인회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대비책이라든가 경고라든가 이런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드라이브 샷을 안 날리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만 했죠. 군사계엄 준비설 그거는 뭐 귀에 꼽는 무슨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소위 허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한마디 외에는 입을 딱 봉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다린다는 듯이 중수청을 기다립니까? 그러면 밝혀야죠. 지금 야당이 지금 추석절인데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명제로 딱 던져야죠. 지금 국가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 극좌파들이 지금 원하는 게 민중 봉기를 해서 그 사법 리스크를 갖다 벗어나려고 감방에 가지 않으려고 그런 많은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 촛불 나오고 촛불 광란이 나올 것이다. 민중 봉기를 가장할 것이다. 극좌파들이 여기저기에서 촛불을 같이 딱 들면은 접대 받죠. 그리고 막 소요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자기들끼리 소요지만 국민들은 그것을 민중 봉기로 착각할 수 있다. 이걸 미리 국민들에게 예방주사를 백신을 놓는 게 한동훈 여권 당대표가 백신을 놔야 되는 거 예방주사를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 코로나균에 대해서 예방주사를 1차, 2차, 3차, 4차 놨죠. 지속적으로 여당 대표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야 되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게 가장 우선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까대기 하는 것보다 각 세우는 것보다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저 사람은 진정성이 나라를 구하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구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동훈의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이 돼야 된다. 치환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왜 제가 추석날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예? 정말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탄핵을 당할 수도 없고 탄핵을 당해서도 안 되고 탄핵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분연코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봉쇄해서 이들을 전부 다 제압을 하고 분쇄해야 된다. 극좌파들을 이 판에 제압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국민적 각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이런 유형의 이야기를 한동훈 대표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라고 경고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당대표이구나라는 느낌을 지금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9월 추석입니다. 추석날 왜 제가 이렇게 열을 올리겠습니까? 열이 아닙니다. 사실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죠. 이에도 불구하고 저 대통령 힘을 쭉쭉쭉쭉 빼가지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모습들 언론에서도 나타납니다. 언론에서도 힘 빼가지고 뭔가 상황을 바꾸려 하는 그러한 언론의 장난기 어린 대통령이 강력해지는 걸 원치를 않습니다. 언론은 원래 원치 않습니다. 강한 대통령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들이 강한 언론이기를 바라는 메이저 언론들의 어떤 의식구조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메이저 언론이 대통령을 하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의료 대란을 빌미로 해서 대통령을 막 공격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의료개혁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러나 개혁이 지금 수년이 안 된다는 것은 실무형의 그 박민수 보사부 차관 그 통로가 좋지 않고 또 의협도 의협의 강경파가 의협회장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통로가 안 되는 것이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2,000명 딱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아래서 전부 스타디 해가지고
의사들과 관계관들과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은 나옵니다만 진정하게 이 의료계의 의사라든가 의견을 듣지 않은 건 사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 방법을 수정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물러섰어요. 기존 지금 인원을 정한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25년도는 어쩔 수 없고 26년도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겠다.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제로 베이스 시작하겠다는 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이 일견 시행상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시인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것을 대통령이 시행착오에 대한 시행의 부분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이거는 잘못되어 있구나 하고 인식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또 의료계 나름대로 원점으로 돌려라 하는 건 그럼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꿇어 엎드리라 이겁니까? 난 도대체 의사협회 회장 누구라는 그분, 그렇게 강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의료계의 본질적인 부분은 의사들도 다 원하지 않아요. 의사들도 오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의료 개혁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틀린 말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국민들과 의료계와 모두가 공통적으로 대통령과 가지고 있는 인식이었다면 이 방법이 먼저 나가고 좀 강하게 나갔다면 드라이브 됐다면 지금은 대통령 숙였잖아요. 그건 뭐냐. 제로베이스에서 2006년부터 시작하겠다. 지금 만약에 2005년 한 것을 갖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라 하면 굴복하란 말입니까? 국가가 강경파 의사협회장한테 굴복하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건. 2006년부터 좀 유예하자고 하는 것도 한동훈도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대신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갔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하겠다. 전혀 0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 대통령이 그리고 또 의료계의 모든 어려운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행태라든가 행정 때문에 못 견디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감시 뭐 이런 거 예? 의사들 화가 100번 나게 생겼습니다. 의료보험 쥐꼬리만한 의료보험 그것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이거 했다 저러라 뭐 어쨌다고 간섭 심하지. 예? 그것뿐입니까? 조금 뭐하고 병원에서 뭐 하면 환자들 편을 들고 말이지. 환자들이 편을 들어도 정당한 편을 들었지. 병원에 와가지고 환자한테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 이런 것은 사법적으로 뭔가 제도적으로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만들어져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께서 얘기했잖아요. 의료 환경을 극대화시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걸 진정성을 믿어달라. 대통령이 이렇게 정도 얘기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의료 문제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파들은 박민수는 물러나라. 저는 처음부터 박민수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의사들 의료개혁을 하면서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위 그 박민수를 앞에 세워놓고 의사를 의세라고 놀려댔던 조롱했던 그 자를 거기 문으로 하겠느냐. 저도 맨 처음에 박민수 교체하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했어요. 제가 방송 통해서요. 박민수는 안 된다. 얼굴을 바꿔야 된다. 부드럽고 또 이 의료계를 잘 정말 이해하고 그래서 의사들이 그 고충 이것도 이 김에 전부 다 사법적인 뭐 문제라든가 뭐 사법적으로 누르는 이런 거라든가 행패 부리거나 병원에서 하면은 그건 환자가 이미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앞에 의사 앞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무슨 환자입니까? 이제 대통령이 응급실 그래서 그제 나왔죠. 응급실에서 이제 들어눕거나 이런 것은 절대 법적으로 용납 안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다 의료계의 그 고통을 충분히 해서 수렴하겠다. 모든 것을 레벨업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제 좀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말을 듣고 해야 되는데 저 초강경파 임현모라는 그 의협회장 그 사람 가지고는 될 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 의사협회도 좀 학계라든가 또는 각계 임상계라든가 이런 분들이 힘을 모아서 정말 이 의사가 제대로 의료계가 이제는 환자를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또 의료계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맞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겠다고 대통령은 얘기하는데 왜 자꾸 원점에서 하자고 저는 그걸 원점에서 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을 쫓아내기 전에는 대통령이 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겁니다. 왜? 대통령의 국가 원수가 항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봐야 돼요. 한동훈이가 이재명이가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말이 맞다. 25년도는 뭐 어쩔 수 없고 26년도부터 유예하자고 한 한동훈 말이 맞다고 한 게 이재명이가 말인데 지금 말을 또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의사협회 원점으로 돌리는 게 맞다 하고 이렇게 선동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안 된다. 25년도는 안 된다. 제가 얘기했잖냐. 26년도부터 완전히 제로 베이스로 정부에서 하겠다 돌려가 나가서 회합하겠다 하면 의료계 말을 다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근거만 내라. 그냥 다 듣겠다. 그리고 의사협회 대통령이 의사들의 그 진료실에서도 행패 부린 걸 용납 안 하겠다. 이제 그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행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용납을 안 하겠다. 이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들도 뭔가 좀 누그러뜨리고 이제 본질적으로 의료계획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대한민국이 윈하는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이 길로 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행보가 아주 속된 말로 아리까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중도층을 해서 중수층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지향하는 건 중도 청년 수도권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중수층 하려면은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아니고 보수진보당을 만들어야 돼. 그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합니까? 중도가 중간 지점 아닙니까? 좌파하고 우파의 그 중간 지점. 그러면 진보 정당으로 만들어. 개혁신당으로 개혁신신당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자, 한동훈 개혁신신당 만들어. 지금 그런 게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나라의 명운, 지금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 조국이가 지금 감방에 들어가기 지금 찰나 직전입니다. 조의원이 다음에가 이 조국이가 돼 있습니다. 순서가 대법원 판결 순서가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이 다음에 이 조국이라고요? 조국이가 나면 조국이는 이미 1, 2심에서 실형받았고 대법원에서는요. 이게 서류심사입니다. 서류심입니다. 법률심, 소위 법률심이라고 그러죠. 법률의 부분에 하자가 있나 없나지 다시 뭐 증인불로 조사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딱 심판하면 그냥 그대로 딱 끝나는 법률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를 저는 촉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이제 사법 리스크 심판이 나는데 이제 구형은 9월 20일 날 일단 한 개는 위증교사는 아마 구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말 이내로 지금 선거법도 구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는 다음 달에 10월 달에 그게 나옵니다. 판결이 나오는데 그때를 지금 겨냥을 해가지고 이 법바꾸미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거성, 빠꾸미의 거성, 법바꾸미의 거성, 법꾸라지의 거성 이재명이가 지금 꿈꾸고 있는 1급 체제가 지금 다 완성이 돼가지고 섀도우 캐비넷 지금 3년간 보세요. 제 말 틀렸나?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는데 예비내각을 지금 명단을
빨리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비내각을 만든다는 거는 정권을 얻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너희들이 아무리 소요하고 해도 대한민국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고 한동훈이가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강력하게 보위하겠다는 이런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듯이 보위하겠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벌써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왜 안 밝히느냐. 그래서 같이 딱 되면 어차피 현실적으로 나랑 게 누굽니까? 한동훈과 이재명하고 둘이 붙는 거 아니냐 이게. 그럼 나에게 찬스가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만에 일이라도 했다면은 그거는 반역자입니다. 안 했겠죠. 그런 생각은 물론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표현을 하라 이거야. 만약에 그렇게 법치국가를 버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원수를 탄핵하고 또 10월 그때 민중봉기를 가장한 촛불광란의 어떤 잔치를 벌여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한다. 그렇게 되면 군사계엄령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완전 진압을 해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가짜 계엄령설을 퍼뜨리는 이유가 바로 계엄령의 실제 상황에서 이 누란의 위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내각에서 그걸 하고 대통령도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은 나는 국가를 보위하며 하고 대통령 선서 제1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만들어지는 상황을 지금 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캐비넷, 섀도우 캐비넷, 예비 캐비넷을 지금 명단을 내각 명단 총리부터 다 발표됩니다. 이제 그들은 지금 총리는 누구 세우고 다 전략적으로 이재명이가 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하겠죠. 그리고 사법 리스크 지금 한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의료 대란 가지고 종교계까지 찾았습니다. 종교계 왜 찾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란할 때 종교계 좀 참여해 주세요. 자, 캐톨릭은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이 두드려 잡고 있으니까 카톨릭은 또 정의구현 사제들이 나와서 또 난리치겠죠. 또 와 해가지고 마치 전 국민이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엎어버리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겠다는 이런 뜻 아니냐. 바로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한동훈 아니냐 이거야. 한동훈이가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가 뭐냐. 나라가 존립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해관계, 이익관계, 정치적 위상관계 생각해서 못 이긴 척하고 같이 흘러간다. 그래서 몇 명이 이탈해서 탁 국민투표라든가 재선거를 한다?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6개월 직무정지를 시킨다? 그걸 원합니까? 아니죠. 이제 늦었지만 그거에 대한 예비적인 한동훈의 정확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경고하고 이재명하고 무슨 협친이 뭐니 하면서 의정협인이 뭐니 했잖아요. 뭐 특검 뭐 어쩌고 저쩌고 저 뭐 최상병 특검 뭐하고 국민 눈높이 얘기하고 이제 그거 제발 치우라고요. 국민 눈높이. 저쪽에서도 국민 눈높이 하잖아요. 국민 눈높이 하는 그것이 한동훈의 지금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국민 눈높이는 포퓰리스트들이 하는 소위 말해서 체게바라, 룰라, 페론 대통령, 여성 페론, 마담 페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룰라, 아르헨티나의 브라질의 룰라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남미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이제 잘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한동훈이가 이걸 경고를 하고 섀도우 캐비넷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총무원장 이진우 스님을 조계종 만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밑자락 민중봉기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밑자락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느꼈기 때문에 이거는 이들의 지금 안 그러면 섀도우 캐비닛 왜 합니까? 왜 갑자기 지금 3년이 나오는 대통령 임기를 놔두고 3년이 남았는데 왜 종교 지도자를 찾아다닙니까? 지가 뭐예요? 종교 지도자를 찾아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다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아시죠? 네. 좌파 언론이야 뭐 정말 막 준동을 하고 난리 났죠. 선동하고. 그러면 우파 메이저 언론은 또 대통령을 왜 그렇게 비판합니까? 예? 대통령 비판하면 뭐가 생깁니까? 나라 엎으려고요. 엎어서 한동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한동훈이요. 지금 나라가 엎어져 가지고 재선거하면 여기 국민의힘 대표로 나갈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겠죠. 뭐 경선이고 뭐고 시간이 있겠습니까? 다 침묵하게.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좌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왜? 민중봉기에서 두드려 붓고 이 탄핵시키고 한 주역을 누가 했는데요? 좌파 이재명이하고 조국이가 했지 않습니까? 했다면은 그러면 한동훈은 그때 뭘 했습니까? 부역을 했다는 소리 잘못하면 들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명시적으로 밝혀라. 왜 종교지도를 찾아다니고 또 온갖 걸 섀도우 캐비넷을 하고 또 군사계엄령서를 만들고 의료 개혁 문제를 갖다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선동선전하고 대란 뭐 의사들 이 정부가 잘못했다느니 하는 선전의 빌미를 줬느냐. 의정협의를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의안도 안 냈는데 의정협의란 말이 한동훈은 딱 그쪽으로 말렸느냐 이거예요. 이 한동훈의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 지금 한동훈이 의심받으면 안 된다. 그래도 보수정당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의 대표는 한동훈 아니냐. 그러면 한동훈의 색깔 얼굴 색깔 한동훈이 깨끗하게 밝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이 경고한다고 안 할 사람들은 아니지만 경고함으로써 자유 보수 우파들이 결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라는 얘기죠.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헛소리들 많이 하죠. 예? 언론들이 다 글깨나 쓴다는 사람들, 언론인들이 그것도 우파 언론들이 정권은 유한한데 무슨 언론은 영원하다 하면서 그거는 언론의 정론이 아니에요. 정론은 정의와 자유 언론입니다. 정의로운 자유 언론.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가의 그 정체성에 맞는 자유 언론입니다. 이 말은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자유 언론을 주장을 하고 정론을 주장을 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가 정체성에 딱 정확한 언론의 최고 가치, 자유의 가치를 얘기해야 되는 게 그게 언론의 가장 중요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만약에 정확하게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는 그 일은 그만두고 그 정도 세웠으면 많이 세웠잖아. 그 정도 많이 세워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다 까먹게 했잖아. 한동훈이가 대통령 지지율을 저렇게 까먹게 했으면 저 정도 한동훈이가 까먹게 해가지고 저 정도 유지한다면 제가 볼 때는 25%를 갖다가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야. 25% 지지율이라면 25점을 보태면 50% 지지율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제가 한동훈 개인을 비판하고자 한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누란의 위기, 소위 굉장한 위기, 10월사 위기 봉기 이들의 설이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일어날 경우에, 촛불 광란이 일어날 경우에 미리 그것을 국민들도 함께 알아야 되겠고, 또 더더욱이 한동훈이가 그걸 워닝을 경고, 왜 예비내각을 3년이나 남은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예비내각이라니 말이 되느냐 하고 외쳤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여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의 목소리였다. 그렇게 목소리를 냈어야 됐다. 왜 헛소리, 계엄령 헛소리 하느냐고, 그 목이만한 소리로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잘못돼 있는 거야, 너희들 웃기지 마, 이 얘기는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이 지속적으로 계엄설을 자꾸 퍼뜨리고, 아니라고 그래도 퍼뜨리고, 아니라고 해도 계속 이자 저자 하고 자꾸 나오기 때문에, 심지어 중앙고 장성이 4명밖에 안 되는 통틀어서 연대를 통틀어서 4명 나오는 그걸 충암 혁명을 하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군사 계엄을 하려 한다. 이거는 벌써 저자들이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극좌파들을 분쇄를 하는 그 모습이 지금 있어야 되지 않냐. 자, 이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비판할 것을 지금 비판하라. 추석 때 비판하라. 개인 성명을 내라.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위 임전태세, 임전무태라는 거 있죠. 화랑도 정신에 전쟁터에 나가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강력한 자유투사의 정신으로 전부 무장을 시키는, 이것을 한동훈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럴 사정 아닙니까? 상황이. 아니, 예비내각까지 만들고 자꾸 이상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 눈에 가시적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허위 사실이 없잖아요. 팩트잖아요. 군사계엄령 준비서를 계속 퍼뜨리고, 의료를 갖다가 의료 대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리고 정부를 한 거 원점으로 돌려라고 의사협회 말 스피커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보고,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를 찾았잖아요. 총무원장을,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총무원장께서는 좋은 말 하나 했어요. 의료개혁은 그건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는 했어요. 아마 코가 좀 납작해졌을 겁니다. 네. 이재명이 코가 좀 납작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코가 납작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코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 코는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코입니다. 사라져야 되는.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